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주호방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방송이고요. 오늘부터는 주식시장의 입문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캔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캔들의 첫 번째 시간 장대 양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들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캔들의 구성은 캔들은 네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네 가지 데이터는 뭐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캔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면 여러분 주식시장의 차트에서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죠. 그걸 캔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가라 그러는데 시작가라고 합니다. 그날의 시장에서 처음 딱 9시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주가를 말합니다. 주가. 그리고 고가는 그날의 시장에서 가장 높게 거래된 주가를 말하고요. 가장 높게 거래된 주가. 저가는 그날의 시장에서 가장 낮게 거래된 주가를 말합니다. 종료가, 그러니까 종가라 그러죠. 그날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가. 맨 마지막에. 현재로서는 보면 이제 3시 30분. 이 주가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캔들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시가입니다. 이게 시가. 그러니까 즉 9시에 딱 시작할 때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라는 거죠. 지수가 시작할 때 100원. 100원에서 시작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그날 얘가 107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요게 고가고요. 그 다음에 그날 고가에서 주가가 93까지 떨어졌다. 그럼 떨어졌죠? 여기가 여기 저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저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100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100이나 100을 지나서 10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이 끝났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바로 3시 30분에 104에 끝났어요. 그럼 요게 종가.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걸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흐름이냐? 아침에 시작을 했어요. 100에서 장중에 막 올라갔어요. 107까지. 107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고가. 그리고 쭉 다시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100을 지나서 93에 딱 도달했어요. 이게 저가. 그 다음에 다시 막판에 쭉 올려가지고 3시 30분에 여기 끝났어요. 그럼 요게 종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캔들은 처음 볼 때는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써 일봉 차트를 보지 않고도 하루의 지수 변화를 알고 이후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봉 차트를 보면 그 일봉 차트의 캔들의 모양을 보고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근데 장대 양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침에 딱 시작했어요. 9시에 딱 장이 시작했어요. 예, 딱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9시에 막 올라갑니다. 9시부터 뭐 10시, 11시 막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밀려요 오후에. 예, 또 옆으로 가요. 그 다음 1시쯤에 다시 올라갑니다. 2시 3시 마감. 장 시작부터 장 끝에까지 쭉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만든 게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이런 양봉. 예, 꼬리가 없는 양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자, 아침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합니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올라가요. 예, 올라가서 예, 한 11시 반쯤 여기 11시쯤 여기 걸립니다. 자, 12시에 올라가요. 예, 12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1시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뭐야? 살짝 올라가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2시에 싹 밀립니다. 예, 2시에 밀려요. 그리고 2시 반부터 반등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가격에 마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 예, 의미입니다. 자, 아시겠고요. 그러면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주식도 있겠죠. 이건 뭡니까? 예? 이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충 이제 9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9시에 딱 시작합니다. 딱 시작했죠? 그런데 밀려요. 9시 반까지 밀려요. 9시 반부터 반등을 보여요. 10시에는 시초가를 돌파합니다. 시초가를 막 돌파해요. 올라가요. 10시 반이 됐어요. 예, 그래도 더 올라가요. 예, 10시 반에 딱 올라가서 11시쯤 되니까 한번 밀려요.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요. 12시부터 어떻게 해요? 살짝 죽습니다. 그 전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 2시 반부터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종가, 시초가, 저가,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 장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캔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이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예, 길면 길수록 좋아요. 예,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상승을 시작하려는 종목은 딱 이런 장대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 놓죠. 예,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승 반전의 신호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상승 반전의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상승 지속형을 알려준다.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향후에도 상승 지속형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나오면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신뢰성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캔들의 기본적인 형태나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은 오늘 첫 번째 시간 장대 양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속에 단일 봉우의 형태로 출현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가 높아져요. 그리고 몸통 위에 그림자가 여기 그림자 이렇게 꼬리라 그러죠. 우리는 또 꼬리라 그러던가 아니면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 또는 저는 꼬리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없거나 그림자가 짧아.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상승 반전 또는 상승 지속형 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승 지속형이고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라면 이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수나 종목이 상승 추세에서 첫 장대 양봉이나 첫 장대 음봉인데 아직 지금 양봉 설명이니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일이나 3일 정도로 추가 상승세 또는 추가 하락이 더 만들어진다. 참고사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지수나 종목이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 1, 2코스, 하루나 이틀 코스 또는 당일 반등으로 끝난 경우가 있다라는 거. 참고 사항이니까 알아두시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대 양봉 시 절대 매수 시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하락 추세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은 후 5일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5일선은 이평선을 말하는 거죠. 이평선 돌파하는 첫 장대 양봉 시 매수 대응한다. 첫 장대 양봉 시 매수 대응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장세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첫 양봉 시 매수에 대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추세에서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준 첫 상승 장대 양봉 시 매수에 대응한다. 여러분들 1번이나 2번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번은 어떤 거냐면 1차 상승 나오고 눌림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5일선 또는 추세선이죠. 요걸 돌파하는 양봉, 그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 이럴 때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 캔들의 장대 양봉 매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책들에 이렇게 나와요. 설명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일반 유튜버나 일반 전문가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차트를 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캔들, 이 강의에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캔들의 장대 양봉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그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제대로 안 알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일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이 엉뚱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캔들 실전편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캔들 우선 캔들의 의미와 여러 가지 캔들의 형상, 캔들의 의미 이런 것들 배웠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장대 양봉. 예. 첫 시간인데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실전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장대 양봉에서 본다면 이 양봉의 형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양봉의 형태는 자, 우선 이게 이평선이라고 해요. 자, 이평선, 5일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 출현. 예, 이럴 경우에는 거래량도 물론 같이 동반되는 게 좋죠. 거래량 동반되고요. 이런 게 상승 전향형 패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뭐냐?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부분을 돌파하는,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뭐예요? 거래량 동반되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상승형으로 전환이 된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추세가 있는데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형태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대한항공이죠, 여러분들. 대한항공.
자, 지금 현재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추세선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또 다리 뭐 추세선 하나 더 근다면 뭐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아니죠. 뭐 이렇게 한번 더 그을게 하나를 더 거볼게요. 그 세 개가 있다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양봉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양봉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장대 거래량, 이 부분.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를 안 사느냐? 사야 되죠. 다음날. 단기적인 상승을 돌파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다? 이 윗부분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추세 상단에.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세 번째 내려오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죠? 볼까요? 한번.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요? 자, 이 두 번째까지 돌파됐죠. 두 번째 추세. 두 번째 추세까지 돌파를 됐어요. 물론 양봉도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뭐예요? 자, 세 번째. 양봉으로 돌파됐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만 이게 추세라는 걸 알고 눌려서 잡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단기적으로 어때요? 많이 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양봉이 또 여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또 눌려주게 되면 잡아야 되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또 뭐 나왔어요? 우리가 캔들 3개 했을 때 적상병 나왔죠. 적상병이 나왔는데 위로 상승 지속형인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주면 잡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눌려주면 잡는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지금 현재 기아차는요,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 양봉이 출현 나왔죠. 이렇게 강한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이 강한 양봉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밀렸습니다. 밀렸더라도 죽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반등이 강하게 올라와서 다시 한번 위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 요건 제외하고요. 박스권 나오는 장대 양봉 제외하고요. 이런 형태에서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런 상단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느냐, 요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지면서 여러분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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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예요? 장대 양봉, 전 고점을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두 개의 캔들, 이틀 동안의 캔들 배운 것 중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요? 상승 장악형이잖아요. 자, 상승 장악형이 나왔잖아요. 또 그러면 상승 장악형도 나오고 장대 박스권을 높은 장대 양봉도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만 나와도 상승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위쪽으로 강하게 가겠죠. 자,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갔죠? 강하게. 이 부분. 여기서 나오고 신호가 나오고 이 부분. 한 10% 정도 이익이 나왔네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돌파를 할 때, 즉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추세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추세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여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가 여러분 보면 돼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죠.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본다 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그 이후로 어때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여기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 나왔죠. 걷다가 또 양봉이 쭉쭉쭉 더 튀어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위쪽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포스코홀딩스 일봉 차트예요. 최근 종목 상승의 장대 양봉 차트고요. 그리고 최근 급등한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나 최근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얘기해 줘야지
좀 더 피부에 닿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일봉 차트예요. 그리고 날짜는 2023년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2023년 9월 15일까지의 차트 모양이에요. 자,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2022년 11월 초, 2023년 2월 중순, 2023년 4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말, 그 다음에 2023년 7월. 여러분들 지금 나온 이거의 장대 양봉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장대 양봉 맞아요.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네. 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추세선을 이탈한 장대 양봉.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박스권 돌파의 장대 양봉.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사항들을 왜 체크를 했는가를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봉이에요. 자, 아까쯤에 전 차트에서 보았던 2022년 11월 초입니다. 초예요. 박스권 돌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박스권 돌파, 첫 번째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두 번째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세 번째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네 번째 박스권 돌파, 요게 장대 양봉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11월이죠. 자, 앞으로 당겨서 2022년 지금 2022년 11월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요 첫 번째 장대 양봉,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즉 말해서 이 양봉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윗꼬리 아랫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는, 여기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지금 종목으로 보면 지금 얘가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있는 종목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예. 근데 여기서 뭐 이틀이나 3일, 하루나 이틀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확률로 따지면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반 이상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양봉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 돌파 양봉이 나왔을 때는 위쪽으로 주가가 간다라고, 즉 말해서 90% 이상이 간다, 위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여기도 이 박스권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요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도 어때요? 상승 추세 있죠. 그렇잖아요. 상승 추세 있잖아요. 상승 추세.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볼게요. 세 번째도 어디요? 어디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여기 박스권을.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예. 이 윗부분 박스권을 돌파한 게 아니에요. 윗부분. 윗부분은 윗부분 여기잖아요. 여기 돌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승의 돌파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반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넌 뭔가 특별한 게 있냐? 라는 거죠. 들으면 시시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기법인가? 이것도 뭔가? 시시해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나서 야, 자, 이게 돌파 장대 양봉입니다.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돌파 양봉입니다.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돌파 양봉입니다.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셨죠? 올라가죠? 1차, 2차, 2차. 그래서 또 여기서 눌림목 주고 올라가가지고 장대 양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 쭉 올라갈 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그럼 왜 여기서 눌림목을 안 주죠? 왜 이렇게 강하게 가죠? 그거 설명 안 하죠?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는지. 네. 아주 쭉 해줄게요. 여기 이게 긴 거의 박스권을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첫 번째 박스권은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박스권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도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잖아요. 요거. 짧게.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박스권은 어디예요? 어디에? 그럼 요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걸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박스권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구간. 걸리지 않는 구간. 예. 자, 그리고 또 설명 들어갈게요. 이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는 이게 더 있죠? 뭐가 더 있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왜 하나가 더 있어요? 추세선 돌파, 장대 양봉, 매수 하나가 나온 거고요. 박스권 돌파, 상승 추세 두 번째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봉상 눌림목 해가지고 상승 추세, 장대 양봉 요것도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건 뺄게요 일단은. 그리고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세 번째. 그리고 박스권 돌파 네 번째 장대 양봉. 박스권 돌파 다섯 번째 장대 양봉. 이해 가십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 주봉의 양봉의 크기를 봐요. 이전에 양봉 크기하고 어때요? 나온 양봉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일봉만 봐요. 일봉만 보고 일봉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요. 근데 주봉 분석을 해야 돼요. 예, 주봉을 먼저 보고, 물론 주봉을 보고 그 주에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예측을 하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박스권을 돌파됐어요. 월요일날. 여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스권을 돌파됐어요. 그리고선 월요일날 딱 시초가 시작하고 월요일날 올라갔어요. 돌파했어요. 그러면 얘가 화요일날 조정을 받아도 수 조정을 받아도 목하고 금요일날 어떻게 돼야겠어? 무조건 강하게 가야 되겠죠. 왜? 돌파야 장대 양봉을 만들려면 목금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또 월요일날 윗골이 달렸잖아요. 월요일날
양봉을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화수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금까지 강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목금까지 강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목금은 쉬어져도 되잖아요. 쉬어져도. 예. 그래서 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윗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윗꼬리가 다른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캔들 하나만 보고 주봉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하나를 예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석이 들어가고 그 주위에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할 줄도 몰라요. 이제 설명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이시죠? 추세선 돌파 양봉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박스권 돌파 양봉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주봉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세 번째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네 번째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예,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예. 다섯 번째 박스권 돌파 창대 양봉. 그런데 잘 보세요. 2021년,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긴 기간 동안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강하게 올라가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여기 다섯 번째잖아요. 양봉 나온 거 어때요? 예, 어때요? 어때요? 단기 고점이에요. 고점이라고요. 고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돌파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고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온 부분이죠. 이 박스권 해가지고 목표가까지 온 거예요. 75만원이. 근데 여러 사람들은 뭐 100만원 간다 어쩐다 막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더 간다. 예. 근데 일단은 조정을 받던 주봉상 뭐 조정을 받던 시간 조정을 받던 가격 조정을 받던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다시 가더라도 조정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긴 흐름 상승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월봉이에요. 월봉 마지막 월봉이에요. 월봉 잘 봐요. 2011년부터 이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간 거예요. 아까치 주봉이었었잖아요. 월봉이잖아요. 강하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분석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기간에 올렸으니까 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월봉상 얼마나 시간을 거치고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는 저도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는 알잖아요. 지금 딱 하나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얘는 40만원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종합지수가 개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40만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10년 뒤에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그리고 월봉에서 장대 양봉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죽이고 내려온다? 만약에 얘가 죽이고 여기 40만원 죽이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다시 15만원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안 된다? 40만원을 지켜줘야 돼요. 지수가 대폭락을 나오든 뭘 어쨌든 간에 40만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얘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관심을 안 둡니다라고 했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관심을 둬야 돼요.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중에는 언젠가 돌릴 거 아니에요. 예? 월봉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주봉이나 일봉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힌트.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힌트. 무슨 힌트? 무슨 힌트예요? 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주식의 입문 캔들에서도 장대 양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오늘 배운 양봉, 장대 양봉 요걸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일봉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캔들은 모든 게 일봉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봉, 월봉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그리고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종목별 힌트가 들어가죠. 예. 힌트가 들어가잖아요. 힌트가. 예. 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최근의 움직임, 종목들 움직임에 대해서 힌트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식의 개미들한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녹화가 좀 길어졌네요. 아, 또 보다가 또 나가는 사람 많겠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할 얘기를 꼭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캔들 VIP 강의, 그 VIP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캔들의 기초, 그 다음에 실전, 여러분 같이 배웠죠? 이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가에 활용할 수 있는 캔들의 VIP 강의,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알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전에 꼭 써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캔들 VIP 강의. 자, 장대 기준 양봉이 출현하였을 경우 분할 매수 대응과 향후 움직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출현 후 매수 대응 시 장대 양봉 출현입니다. 지금처럼요. 장대 양봉 출현. 이 장대 양봉의 기준 양봉의 기준점은 뭐냐면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요. 뭐예요? 거래량이 터져준다. 뭐예요? 전날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준다. 그게 바로 장대 기준 양봉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박스권 돌파되거나 이러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출현 후 1일과 2일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상관없다. 장대 양봉 출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는 뭐예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다만 3일째 5일 이평선 위에 종가가 마감된 경우 3일째죠 여기요. 3일째 5일 이평선에 종가가 마감될 경우 4일째부터 추가 하락을 하여 기준 양봉을 테스트 과정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4일째 추가적으로 하락해요. 기준 양봉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가 하더라도 5일째와 6일째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여 평균 단가를 낮출 경우 5일째입니다. 이게
5일째, 6일째 추가할 경우 여기서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매수할 경우 재상승 시 이제 7, 8, 9 재상승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통 3일, 1, 2, 3일째 매수해가지고 이 4일째 강하게 이제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한 4일째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4, 5일째 강하게 위쪽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5일째, 6일째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반등시 평균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병 현대차죠. 현대차는 자, 이 부분 잘 본다. 박스권 돌파되는 기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하나, 둘, 이틀 동안, 요 이틀 동안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 주면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홀딩. 그리고 나서 이틀째 매수하고 나서 3일째부터 올라가 주는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세선이죠.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거래량을 터뜨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하나, 둘, 셋이죠.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일, 2일, 3일째 5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되면 4, 5,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차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준 양봉 정확히 추세선이 돌파되는 기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 양봉이 강하게 나왔죠. 기준 양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1일, 2일, 3일째 되던 날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 그리고 3일째, 4일째 올라가게 되면 위쪽으로 열려져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 올라갈 때 또다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 양봉이 나왔죠. 예, 기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 양봉이 나왔죠. 자, 그리고선 또 하나, 둘, 셋인데 둘, 5일선 이탈을 안 했어요. 하지만 4, 5에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조정받아도 기준 양봉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4, 5, 6이죠. 6 이렇게 6일 해가지고 기준 양봉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준 양봉이 이탈하는 선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때 매수를 만약에 신규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추가적인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다. 요런 겁니다.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기준 양봉이 나왔고요. 이렇게 기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이죠. 예, 셋이죠. 요 셋이 동안에 5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상. 갖고 4, 5 강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더라도 4, 5 밀리면 5, 6대 추가적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이익이 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또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죠. 자, 기준 양봉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5일선 위쪽이지만 4, 5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5, 6에서 매수를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요. 기준 양봉이 나왔고요. 박스권 돌파되는 기준 양봉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1, 2에 매수하게 되면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삼성생명 기준 양봉이 나왔죠. 돌파되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1, 2 매수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고요. 3, 5일 이평선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4, 5, 6 이렇게 밀린다고 하게 되면 5일 이평선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5, 6개 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낮췄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난다. 요겁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죠. 자, 기준 양봉이 나왔고 거래는 터진 기준 양봉이 나왔고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 하지만 4, 5, 6 밀린다고 하더라도 5, 6은 추가 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 낮추고서 물량 확보하던가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게 상승 초기 때 거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상승 초기 때요. 만약에 상승 초기 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해야지 상승 막 끄트머리에 고점에 막 올라갔는데 고점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겠죠. 딱 봐가지고 상승 초기 때 박스권 돌파되는 상승 초기 때 이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VIP 강의 캔들 여러분과 같이 하였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